오늘 할 것은 아르마냥. 근데 아르마니악은 도수가 있어? 이것도 최소 40도. 좋다 그럼. 뭐야, 알코올 높은 건 좋은 거야? 좀 있어야 되더라고. 그냥 슈금냈어 진짜. 그런 건 아닌데. 아르마냥이 많이 없어. 아르마냥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참 야같다고. 적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 아니, 그 좋은 술들은 꽁꽁 숨겨갖고 자기들이만 먹고, 꼬냑은 세계로 수출 막 하고, 꼬냑의 97.5%가 다 수출이야. 프랑스 내부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건 2.5%밖에 안 된대. 근데 아르마냥은 절반 이상이 다 프랑스 내부에서 소비되고, 뭐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지. 알잖아, 다 취향 탓나는 거. 프랑스 사람들은 아르마니악이 더 체질인가 봐. 뭐 일단 생산량이 적어. 그걸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줄게. 아르마냥은 꼬냑보다 더 오래됐어. 사람들이 꼬냑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 더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르마냥이고, 꼬냑이 탄생하기 한 150여 년 전부터 만들었어. 그 기록이 1310년경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사인 비탈 디프로라는 사람이 쓴 책에 있어. 그 책 내용 중에 아르마냥의 40가지 장점? 이런 식으로 한 문단이 써있어. 이것을 먹으면은 젊음을 되찾아주고 육체에 활력을 주고, 내가 보기엔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텐션 올라가잖아, 취하면. 여튼 그렇게 뭐 40여 가지의 장점이라고 써있어. 문서로 남아있는 기록이 1310년이니까 되게 오래된 거지. 브랜디 쪽에서는 원래 증류주 자체가 건강을 위한 이런 목적이었잖아. 생명의 물. 근데 아르마냥이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 세계적으로는 꼬냑이 더 유명하잖아. 그 이유가 꼬냑은 해안가야. 해안가에 있어갖고 어디로 뻗어나기가 용이해.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데 아르마냥은 완전 내륙 지역에 있어. 아르마냥도 지역 이름이야, 꼬냑처럼. 또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게, 꼬냑이 자동화가 된 공장 같은 이미지 라고 보면은 아르마냥은 재래시고 다 손으로 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생산량이 적고, 생산량도 그렇지만 상업화 기반이 좀 덜 돼 있어, 아르마냥이. 위스키로 치면은 꼬냑이 스카치 위스키 같은 거고, 아르마냥이 아일리시 위스키 같은 거야. 위스키가 아일랜드에서 먼저 만들어졌잖아. 근데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건 스카치 위스키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프랑스의 가스코뉴라는 지역이 있어. 가스코뉴 지방의 아르마냥이라는 이제 세부 지역인 거고, 아르마냥은 고속도로가 없대, 아직도. 시골이야 완전? 사람보다 오리가 20배가 더 많대. 그리고 농부들이 아직도 다 손으로 많이 익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고, 품종은 꼬냑이랑 비슷해. 위니블랑이 메인이 되긴 하는데 폴 블랑쉐 이런 것도 쓰고, 근데 바코라는 품종이 또 있어. 꼬냑에서는 안 쓰는 품종인데 아르마냥에서는 그걸 써. 이것도 똑같아. 원래 폴 블랑쉐를 많이 쓰다가 필록세라 때문에 싹 날아가고 병충해에 강한 위니블랑을 들여와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위니블랑은 꼬냑이나 아르마냥이나 공통된 품종인 거지. 그리고 꼬냑 같은 거는 증류소가 메인이잖아. 증류소가 포도를 다 사입을 하거나 포도 농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포도를 받아서 쓰거나. 근데 아르마냥은 좀 반대야.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증류업자가 증류기를 갖고 돌아다녀. 어떻게 증류기를 갖고 돌아다니? 증류기가 그렇게 큰 증류기가 아닌 거야. 가을철이 돼서 포도 수확하고 아르마냥을 이제 만들 때쯤 되면은 그 지역의 명물이래. 달그락 거리면서 증류기를 갖고 트랙터들이 돌아다니는데 한번 실제로 보고 싶긴 해. 그래서 이 동네 가가지고 증류기를 딱 놓으면은 주변에 그 농장들의 농부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포도로 만든 양조주가 있겠지. 그걸 막 가져와.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증류를 하는 거야. 증류 끝나면 이제 그 업자가 증류기를 싣고 다른 동네 가. 그러면 이제 또 그 주변에 포도 농부들이 와가지고 또 증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증류를 해.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네. 물론 여기서도 농사보다 아르마냥을 만드는 데 더 치중된 그런 업자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아르마냥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아르마냥도 꼬냑처럼 그 사무국이 있어. 꼬냑 같은 거는 BNIC라고 했는데 아르마냥은 BNIA야. 그렇게 꼬냑처럼 세세하게 터치를 하진 않아. 증류 방식도 다양해. 꼬냑은 뭐 샤랑트 증류기에서 증류를 해야 된다, 뭐 단식 증류를 써야 된다 라든가 이런 법이 정해져 있는데, 아르마냥은 그게 없기 때문에 단식 증류를 해도 되고 연속식 증류기를 써도 되고, 또 꼬냑 같은 경우에는 2번 이상 증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르마냥은 또 그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한 번 증류하고 끝나는 데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증류하면은 알코올 도수가 한 52도에서 75도 사이로 왔다 갔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르마냥은 편차가 되게 큰 거지. 그리고 옥터를 넣고 이제 또 숙성을 하고. 근데 꼬냑이나 다른 위스키라든가는 뭐 70도 넘게 증류액이 나오면은 물을 타가지고 60도 초반대로 낮춰. 그런 다음에 옥터를 넣고 숙성을 하거든. 근데 아르마냥은 물을 안 타. 어차피 증류한 게 꼬냑보다 낮게 나온 경우가 더 많거든. 아르마냥은 증류를 한 번 하니까 알코올은 그만큼 낮고 원액의 영향이 크다는 거잖아. 그래서 좀 꼬냑이라든가 다른 거에 비해서 투박하고 거칠고 좀 터프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한번 너가 직접 맛보게끔 쉬운 타임. 좋아. 아우, 되게 행복해 보여. 요즘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이거는 너도 봤던 거야. 향수병 때
와 이거 엄청 예뻤었는데 이게 아르마니악이었구나. 좀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위에 샤보, 엑소, 아르마니아. 인테리어로 진짜 하나 사고 싶어. 이게 또 그때 말했어요. 금색도 있거든. 그래서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선물하면 좋지. 샤브샤브. 샤보라고, 샤보. 색깔이 진하다. 이게 사무국에 터치가 많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더 만드는 방식도 다양한 거 아니야? 그래서 회사마다 되게 좀 편차가 심해. 오, 향기롭다 그래야 되나? 이거 냄새 너무 좋다. 살짝 그 아세톤 뭔가 다른데. 다르지. 근데 그냥 맛 비슷하긴 하다. 체류가 포도잖아. 네가 아세톤이라고 했는데 뭔지 알겠. 이건 아세톤이 아니고 그게 뭐야? 그 나는 거 있잖아 지금 진하게. 알코올이 아니고 이것도 휘발성 있는 신문지 냄새 같은 거. 신문지 잉크 같은 느낌. 와인에서도 말하더라고. 휘발성산이라고 해가지고. 과일은 대놓고 포도, 건포도. 이거 맡아볼래? 날라간 거? 단내가 확 나네. 건포도, 건자두 확실히 확 나지. 캐러멜 같은 것도 있어. 달짝지근한. 캐러멜이 안 느껴질 정도로 포도가 너무 센데? 근데 맛있다 나는. 근데 이건 뭐 그냥 내 개인적인 거야. 다른 샤보 엑소 슈페리어라고 있거든. 그런 것보다 얘가 좀 별로였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샤보를 다룰 때 시음을 이제 해줄 거고. 나는 그 샤보를 되게 맛있게 먹거든, 슈페리어를. 그래서 얘도 맛있겠다 하고 딱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느낌이었어. 너의 취향에 더 맞는 걸 먼저 마셔서. 그럴 수도 있지. 상대적으로 아마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그치. 심하게 컸을 수도 있어. 너도 지금 아르마니악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아르마니악은 품종은 아까 얘기했고. 오크통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스페링으로 하면은 MONLEZUN이야. 몬레준? 하여튼 몬레준 숲에 있는 오크나무만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블랙 오크라는 나무를 써. 근데 그거를 가스콘 오크라고도 불러. 그리고 등급은 엑소라고 써있으면은 꼬냑하고 비슷하겠지? 그렇겠지? 얘도 VS, VSOP, 엑소, 오다주 이렇게 나눠. 근데 VS가 등급이 좀 다른 게 꼬냑 같은 거는 2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됐거든. 얘는 1년 이상만 숙성시켜도 돼. 1년 이상 최대 4, 5년 정도 숙성한 거를 블렌딩하는 거고, VSOP는 꼬냑이랑 똑같아. 4년 이상. 엑소는 6년 이상. 꼬냑이 원래 엑소가 6년 이상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얘네는 아직도 계속 6년 이상이 엑소야. 그리고 10년 이상이 오다주. 그리고 등급 외에도 단일 연도에 나온 걸 쓰는 경우가 있어. 빈티지지. 빈티지가 2001년이면 2001년에 병입을 한 건지 어쩐 건지 2001년에 증류를 한 거지. 그래서 오크통의 수성을 시작한 거. 그게 이제 빈티지. 출시된 거는 릴리즈라고 해. 맥켈란 18년 같은 게 릴리즈 연도로 적혀 나오고. 그럼 빈티지 아르마니악을 좀 보여줘 볼게. 다르띵가롱그 1982년 빈티지고, 카덴 헤드라고 하는 독립병 입자에서 나온 아르마니악 1979년 빈티지. 이 다르띠가롱그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르마니악이 있다고 해. 1829년 빈티지가 있어. 200년 전 거야? 사진을 봤는데 이런 병도 아니고 오크통도 아니야. 토기? 이런 거에다가 밀랍봉이 해놓은 것처럼 꽁꽁 봉인해놨어. 증말이 안 되나 봐. 크진 않아? 병은 한 이만했던 것 같아. 그게 다야? 아니 그게 여러 병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1829년이라고 써있어. 아르마니악 이제 지역을 얘기해줄게. 지역을 세 개로 나눠. 바 아르마니악, 오 아르마니악, 테네레즈. 오 아르마니악 같은 건 제일 나중에 편입된 거라서 생산하는 곳이 별로 없긴 해. 바 아르마니악을 제일 좋게 쳐주긴 해. 꼬냑으로 치면은 그랑 샹파뉴 같은 느낌인 거고. 테네레즈도 아마 프랑스 발음은 다를 거야. 프랑스 어려워. 아르마니악은 잘 어울리는 안주가 연어, 푸아그라, 캐비어래. 비싸. 나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이런 비슷한 맛은 다 연어가 어울린다는 뜻이네. 그러겠지? 그리고 장점이랄까, 많이 안 알려져 있어. 역사가 더 오래됐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꼬냑은 알아도 아르마니악 모르는 사람 많아. 이게 왜 장점이냐? 79년, 82년 위스키라든가 꼬냑에서 내가 이 빈티지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르마니악은 아직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와인앤모어 가면은 되게 많아. 1888년 것도 있고 1914년 것도 있고. 봤잖아? 그러니까 그 오래된 빈티지, 오래된 원액들을 아직도 구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투자 개념으로 봐도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거. 그럼 다음에는 이 샤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줄게.